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우리나라 말고 물 건너 이웃나라 일본 시궁창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번역체이다 보니까 제가 나름 손을 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딱딱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국산 시궁창이 좋아 이러신 분들은 그냥 다른 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화내지 마세요. 봅시다. 제목, 그지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큰아들은 바로 이혼당하고 작은 놈은 등신이 됐어요. 할매 이제 어쩔 거야? 끌끌끌끌끌. 원제, 차별받던 며느리들의 반격. 우리 시댁에 가면 며느리인 나에게만 방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갓 지은 따순밥 먹으면서 오직 며느리한테만 밥솥에 며칠 동안 보온한 그 누른 밥, 그걸 줬고요. 또 주문 요리인 상등품 스시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에게만 스케로쿠, 유부초밥이랑 김말이 세트라고 합니다. 거기에 덤으로 며느리 혼자만 다른 테이블이었습니다. 물론 마실 차도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먹을 수도 없었어요. 왜? 물을 마시려고 하면 이 그지같은 시모가 포트 앞을 떡하니 지키고 앉아가지고 그걸 못쓰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실 수 있는 건 오직 딱 하나, 싱크대에서 나오는 수돗물밖에 없었죠. 그렇게 마실 차, 상등초밥, 계란찜으로 TV 앞에 거기 있는 테이블에서 화기애애하게 밥을 처먹는 시댁 식구들. 그리고 며느리인 저는 홀로 우두커니 거기서 동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수돗물과 스케로쿠를 먹어야 했죠. 완전 그지 같아. 거기다 목욕도 마찬가지. 이러니 저러니 안 돼! 이러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다가 진짜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이 할매 봐라. 목욕물을 죄다 빼놨네. 참고로 일본은 욕조에 받아놓은 물로 온 가족이 돌아가며 씻고 거기에 손님들까지도 돌아가며 함께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안에 있는 욕조 안에 있는 물을 퍼서 쓰는 게 아니고 한 명 들어갔다가 씻고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물 그대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런 거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또 일본 욕조엔 받아둔 물이 식지 않도록 계속 데우는 기능이 있으며 심지어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그때 찌꺼기를 걸러내는 기능과 그런 용품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대중탕 욕조를 가정으로 옮겨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할 때는 이게요 며칠 동안 계속 사용을 하기도 한대요. 여하튼 욕조물을 뺐다는 건 욕조에 몸을 담가 목욕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약 2년 정도 이 그지같은 꼴을 당하고도 견디고 있었는데요. 그러고 있던 사이에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죠. 이 사람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형님도 마찬가지 저와 완전 똑같은 대우를 받았죠. 그러나 무력했던 저와 달리 형님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이봐 동서, 우리 이러지 말고 결탁해서 함께 반격해요. 그리해서 저 아기 무리들 무찌르고 정화합시다. 이런 권유를 몇 번이나 받았고 결국에 우리는 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제일 먼저 그동안 이 미친 집에서 당했던 걸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종이에다 썼고 이걸 다시 저희 남편과 남편의 형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 엄마가 있는 시댁은 절대 가지 않는다. 또 2년 동안 여기 있는 내용을 반대로 실시한다. 이에 불응시 우리 두 사람은 이혼을 할 것이다. 라고 통보를 했죠. 그런 뒤에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고 체면 따지는 남편 놈을 친정으로 소환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했던 것들을 대신 복수해 달라고 간청을 했죠.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오직 남편한테만 방석을 내주지 않는다. 오직 남편한테만 밥솥에 며칠 동안 보관한 누른밥을 준다. 오직 상등품 스시를 배달. 주문시킬 때 남편만 스케로쿠 그리고 음료는 오직 수돗물만 준다. 남편만 다른 테이블에서 우두커니 먹게 해야 하며 목욕탕 마개에는 온수가 아까우니까 빼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정도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남편은 맨날 좋은 사람인 척 체면 차리느라 저희 친정의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긴 했지만 이 그지같은 놈 딱 3번 만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특히 수돗물과 혼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는 거 이게 너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 새끼가 장난하나? 나는 2년 가까이 그걸 견뎠는데 겨우 이 정도야? 사내 새끼 결기가 너무 약하구만. 그냥 응성만 부릴 줄 알지 네가 뭘 알아? 안 쪽팔리냐? 뭐 대충 이렇게 힐난을 했더니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인간이 고집을 부려요. 나 이제 안 갈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혼 신고서를 꺼냈고 지금 당장 이혼을 할지 우리 친정에 갈지 골라라 이러니까 알았어 갈게 가면 되는 거잖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그날은 물론이고 그 주말도 마찬가지 이 인간을 저의 새치혀로 꽁꽁 묶어서 저희 친정으로 연행에 끌고 갔는데요. 이때 진심으로 이혼을 각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사실 저희 부부 애 없는 맞벌이 중이고 월급 실수령액도 비슷합니다. 물론 혼자보다야 이마력 쪽이 여유 있겠지만 내가 이혼 후에 혼자 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이 그지 같은 꼴을 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거 이게요. 시작을 하기 전엔 참 망설여지고 어려웠지만 막상 일을 터뜨리고 보니까 진짜 별거 없더라고. 너무 싱거워서 뭐야 이게 다야? 이랬었는데 특히 절대 이혼은 안 된다라는 남편 때문에 일은 더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결국 5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이후 저희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유 재미없어 이제 그만할게 라고 했을 때 막 울면서 진짜요? 진짜 고마워! 이러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시댁은 본인 혼자만 갑니다. 그러면서 시모의 그 그지 같은 지랄도 다 막아주고요. 그리고 남편의 형, 즉 저희 아주버니 부부는 결국 이혼을 했는데 2달도 못 버텼어. 형이 이혼당하는 꼴을 보더니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래요. 아주버님은 결국 이혼남이 됐고 아직도 시모의 다음 큰 며느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영원히 안 생기겠죠. 더불어 둘째 며느리의 얼굴 역시 죽기 전에 못 볼 것이고. 보고 있나? 이게 바로 인과응보야. 이 그지같은 할매야. 댓글 1번 참고로 우리나라 댓글입니다. 뭔가 딱 마음을 먹고 시집살이를 시키려 드는 걸 보면 말이죠. 우리보다는 일본 쪽이 훨씬 더 악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더 더럽고 음침한 그런 게 강하게 느껴진다 이거지. 그 일본 특유의 뒤에서 사람 등신 만드는 거 말이야. 그런 게 있다니까. 어? 대댓글. 그래 뭔들 사람 사는 거 결국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나라 그 봐봐 사랑과 전쟁 봐요. 물론 드라마니까 각색을 하겠지. 하지만 그걸 대충 감안하고 봐도 그래. 답 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 영원히 답이 없는 거야. 2번 이거 시자질도 결국 한국이 이겼구만. 저거는 그냥 차별만 받고 노예짓은 한 1도 안 했네. 우리나라는 저기서 하루 종일 일까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시가에 불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노예짓 다 하고 밥은 저는 누른 거 처먹고. 그런데 남편은 아이씨 엄마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좀 참아. 그러면 다 편해. 이러고 끝나죠. 고로 저 정도는 그냥 뭐랄까 아주 상큼하고 순한 맛이지 뭐. 순해. 3번 헐 2년 동안 참은 게 정말 대단하네. 나 같았으면 딱 일주일 만에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온다 그냥. 4번 보편적 시집살이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심해요. 오래전 옛날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그렇죠. 예를 들어 한국은 멀리 사는 시부모가 아들네의 집을 방문할 경우 기본적으로 아들네 집에서 하루 자고 가야지 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일본 시부모는 따로 숙소를 잡는 게 기본이에요. 또 아들 내외 집이라 할지라도 방문을 할 경우 신세를 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례품이라는 걸 준비하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은 가족이란 미명 아래 독립된 개체로서의 존중보다 무례하게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본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런 개인주의 아래에서 어떤 선을 서로 좀 존중합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 좀 정없어 느껴질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상식선에서의 이야기일 뿐이지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친 것들은 늘 존재하고 있어요. 언제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5번
와, 문화 차이가 있긴 있구나. 나 같으면 그냥 욕조에 물 받아서 시원하게 목욕할 텐데, 또 시모가 포트 앞에 찍히고 있으면, 뭐야, 나 물 좀 먹게 비켜봐요. 이렇게 말할 거고, 또 나 혼자만 음식이 다르면 남편한테, 야, 이 새끼야, 맛있냐? 같이 먹자고. 이러면서 시모가 보는 앞에서 씹어 먹었을 거야. 우적우적우적. 6번. 남편이 제일 재수없네요. 지랑 결혼했기 때문에 지 엄마한테 저런 이유 없는 푸대접을 받는 건데 마누라가 수돗물을 마시든 뜨신 물을 마시든 신경 1도 안 쓰고 그저 지 혼자 좋다고 처먹고 놀고 앉아있으니 그래 저 쓰니니까 2년 동안 참았지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개쌍욕 했고요. 상 뒤집어 엎었고 스케로쿠인지 지랄인지 뭔지 심호면 상에 확 집어던지고 나와서 바로 이혼했다 진짜. 7번. 아니, 2년 동안 아내가 저런 취급 당하는 걸 보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거는 그냥 고속감인데? 아니, 우리랑 뭔가 다른 게 있는 건가? 뭐야? 8번. 다들 왜 당하기만 하고 참고 있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뭔가 해코지를 당하면 그걸 바로바로 푸는 게 아니라 살짝 뭐랄까 그래 원기옥처럼 저장을 했다가 물론 티 안 내고 모아요. 그렇게 분노를 티 안 내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 방에 죽이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서서히 말려 죽이든지 중요한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 이거죠. 야, 좀 극단적이긴 하네요.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왕따랑 일본의 그 이지메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그 실상 내용을 보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왕따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따돌림으로 사람을 고립시켜서 서서히 말려 죽이는 느낌이 강하다면 일본 이지메는 그냥 대놓고 괴롭히는 같은 왕따인데 아예 대놓고 괴롭히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